위기는 곧 기회가 된다는 말이 있죠. 위험한 순간은 다가왔지만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래 시외버스 업계에서 이런 말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운수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실행해 본 적 없는 계획과 행보인 만큼 어떠한 변수가 찾아올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흐름대로라면 이 운수사의 미래를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도 하겠습니다. 금화버스그룹, 대구 경북권에 연고를 두고 있는 운수사들의 집합체로 이번 영상에서 주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운수사인 금화여행과 금화리무진이 당연히 이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신한일고속이나 한일여객이라는 운수사명을 사용한 시기를 포함해 수십 년 동안의 시외버스 운행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운수사들입니다. 대구 경북권에서는 꽤나 이름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망들이 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양 농어촌버스 운수사도 금화버스그룹에 속해 있고 한때는 경주 시내버스 운수사인 새천년 미소도 금화버스그룹에 속해 있었던 만큼 규모가 은근 큰 곳입니다. 금화여행과 금화리무진의 시외버스 노선망은 전국 단위로 따져봤을 때 그동안 규모가 작았는데 같은 영남 지역인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일부나 강원 영동권 그리고 전남 광양시를 제외하면 딱히 진출한 지역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강원 영동권의 경우 동해안을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에 해당되는데 그 유명한 도로인 국도 7호선을 꼭 이용하는 노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성군 거진이나 속초 강릉에서부터 부산까지 이어주는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국토의 서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어주는 노선들이 거의 없었고 노선 몇 개를 제외하면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단거리 노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남 지역 또는 강원 영동권에서는 잘 알려졌을지는 몰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몰랐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도 금화버스그룹 소속 운수사들이 큰 변함 없이 잘 운영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겠지만 2020년대 들어 크나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운수사에서도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동해선 영덕 삼척 동해간이 개통되면서 강릉역을 시종점으로 삼는 동대구행과 부전행 열차가 하루 4회씩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종류는 주로 일반 열차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속도는 당연히 KTX에 비하면 빠르지 않아 소요시간이 긴 편이지만 이 개통들의 등장이 국도 7호선을 경유하는 금화버스그룹 운수사의 동해안권 중장거리 노선들에 영향을 제대로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문제가 크게 작용한 부분은 운임. 2025년 9월 기준에서 포항에서부터 삼척까지 고속도로가 전혀 없다 보니 국도를 이용해야만 하는데 시외버스가 고속도로를 최대한 많이 이용해야 승객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운임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경쟁력 비교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일반 열차보다 소요시간이 조금 더 길다는 것도 있습니다. 해당 열차 개통들이 개통되고 몇 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금화버스그룹 소속 운수사는 강릉 울산 간 시외버스 운행을 관뒀습니다. 똑같이 동해안권에 해당하지만 단거리에 해당하는 부산 경주 포항간은 아직 선방하는 수준인데 결정적으로 포항역에서 부전역으로 연결해주는 열차편들이 아주 적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내 접근성도 변수라면 변수였을 겁니다. 금화버스그룹 소속 운수사들의 또 다른 카드가 바로 동해안권 노선들이라는 점에서 동해선의 새로운 계통 열차의 운행으로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입니다. 그나마도 일반 열차니까 이런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추후 KTX 이음도 합류하고 양양과 속초까지 노선이 연장되면 어려움의 정도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조금 전 시작할 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왜 이런 말을 꺼냈는지에 대해선 금화버스그룹 소속 운수사들의 노선망 변화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들어 그동안 간 적 없었던 지역들을 공략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먼저 군산, 익산, 전주, 김해, 양산 노선과 의정부, 구리, 구미, 동대구 노선의 배차를 시작하면서 전북 지역과 경기도에 진출했습니다. 군산, 익산, 부산 노포 노선도 담당하고 있는데 실은 이 노선들 모두 금호고속에서도 배차를 담당했다가 매각된 것이었습니다. 기차로는 한 번에 바로 갈 수 없는 구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올해는 포항, 경주, 부산 노포, 광양 노선을 운행 중단하면서 유일한 전남 지역 노선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됐습니다.
또 9월부터는 서울 남부 김천 직통 노선도 운행을 개시하면서 금화 버스그룹 소속 운수사가 수도로도 진출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노선이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경기고속의 동서울 김천 직통 노선도 운행을 시작했는데 서울 김천 간 버스가 4년 정도의 공백 끝에 돌아왔다는 점에서 꽤 의미 깊은 시외버스 운행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김천간은 철도의 영향력이 강력하고 2010년대에 운행을 셀 당시에도 성적이 좋지 않았다가 코로나19를 겪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운행 중단되는 일도 일어났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되는 점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충청 지역으로 가는 노선이 없다고 하지만 올해부터 담당하기 시작한 수도권 노선이 충청 지역을 거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동해안권 중장거리 시외버스 노선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을 감지하고 전혀 다르면서 새로운 지역과 구간을 공략해보면서 사업에 변화를 줬다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또 동해안권 중장거리 노선은 몇 년대로 다시 한번 수축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도사리고 있지만 과연 이번 노선 개척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전국구로 뻗어나가는 운수사 그룹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담으로 아성 천마 고속의 경우도 한번 이야기해볼 만한데 이 운수사도 대구 경북권에 소지하고 있지만 일찍부터 수도권에 진출하고 충청과 호남 지역 노선도 어느 정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동해안권 노선도 운행했다가 타격을 받았고 운행을 관둔 노선도 있다는 것도 금화버스 그룹 운수사와 공통됩니다.